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 초반부터 강세 출발을 보이면서 갭상승이죠. 자, 갭상승으로 신고가를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렇죠? 또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원, 자 10만원 선도 돌파를 하면서 장중 최고가가 얼마예요? 최고가 10만 600원이거든요. 10만 600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 10만원 선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이 됐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한 차례 뚫어줬다. 그러니까 매물을 한 차례 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돌파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매도 물량이 발생이 되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또 시장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윗꼬리가 좀 길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물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물려있는 사람이 없고 밑에서 매수했던 매수 주체가 지금 신고가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걸 또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나 프로그램에 이 매도 물량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116만 주, 116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얘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뭐 고점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 이 앞에서 발생했던 물량과 비교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358만 주를 매수하면서 장중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5%까지도 급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금요일장에 매수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큰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매도 물량 자체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로 세력들이 이 물량, 앞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전부 다 팔게 되면은 이렇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윗골이 발생되면서 음봉 빠지고 고점 나오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얘들도 물량을 정리하더라도 그냥 막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를 받쳐주면서, 그죠? 주가를 받쳐주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들이 매집했던 물량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량을 담아놨거든요. 그죠? 최근에 보면은 이 신고가 구간에서 물량을 이렇게나 받아놨습니다. 평균 단가 자체가 높아요. 애초에 높아요. 그래서 얘들 물량을 정리하려면 지금 여기서 다 던지게 되면은 이 물량 다 뭐야? 손실로 전환되니까 최대한 이들의 평단가 대비 띄워놓고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얘들 입장에서. 세력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윗꼬리 하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지금 뭐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상승 추세를 좀 즐기면서 왜냐면 지금 추세를 바꿔놓은 건 맞거든요. 최근에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그죠? 한 달 넘게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추세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다가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보면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뭐 윗꼬리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무서워하면서 정리하는 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매도해야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발생한 뉴스들 뭐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이 명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호재 뉴스들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IM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그죠?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원전 사업 관련해서 SMR 수주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밸류업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IR 내용을 봤을 때도 수주 잔고가 14조 원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IM증권의 리포트 내용을 봤을 때도 새로운 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을 때,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정말 세력들이 이 리포트대로 움직임이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보내놓고 여기서 그냥 물량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포트가 발행되는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업 관련해서 리포트를 썼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리포트를 써놓고 내용을 검수하고 보고가 되면서 뒤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기관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도 매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 리포트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야? 홀딩을 하게 된단 말이야. 홀딩. 그러면 이때 개인들이 팔지 않고 홀딩할 때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또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와 수급이 함께 하는지, 돈의 흐름이 함께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영상에서도 많이 남겨드렸지만 이 선물, 옵션 물량을 좀 집중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선물 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선물.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원물이라고 하는데, 근원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뭐 상승에다가 얘들이 베팅을 해놨는지 아니면 하락에다가 베팅을 해놨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3월 달에 하락이 나올 거라고 선물 포지션을 잡아놨어. 그러면은 2월 말이잖아, 이제 곧. 2월 말부터는 주가가 또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선물 포지션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월달 근원물입니다. 근원물 봤을 때 미결제 약정 물량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들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상승에다 베팅을 했는지 하락에다 베팅했는지를 알아보려면 뭡니까? 이 등락률만 봐도 돼요. 등락률. 왜냐하면은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고 선물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자, 선물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롱에다가 베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상방에다 베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주가 흐름을 봐도 이 세력들이, 메이저 세력들이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뭐 잔파동 나온다고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유가 된다면은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고 하니까 뭐 신규 매수하신 분들 몰빵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두 달 전부터 촬영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언제부터 물량을 담아왔냐면 60일 이동평균선, 요때, 그죠? 중장기 이동평균선부터 물량을 담아왔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보고 있고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평단가에 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은 10만 원에서 하는 거야, 10만 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비중을 작게 하는 겁니다. 비중을 작게 해야 되고, 그 전에 잡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을 크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 30을 잡았는데 여기서 한 80을 잡아버리면 평단가가 여기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대응을 할 때 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계좌가 손실로 찍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 빨간색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심리거든요, 심리. 주식은 심리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계좌를 운영할 때도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비중을 어떻게 작게 하셔라. 비중을 작게 하시고,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도할 때도 뭐 한 번에 전량 매도한다기보다는 분할 매도하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물량을 정리해야만 최대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매도 시점,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만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지키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윗꼬리가 발생됐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자, 보세요.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발생되면서 주가 밀렸던 거예요. 근데 자, 주가 밀리면서 실제 평단가가 있잖아요. 이 평단가 대비 주가 밀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쭉 흘러내렸다. 그럼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던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 다시 반등을 만들죠. 반등을 만들면서 평균적으로, 자, 평균적으로 좀 회귀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귀. 그러니까 주가가, 자, 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은 당연히 세력들도 수익을 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괴리이 발생하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되고 나서가 중요한 건데, 정리가 되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세력들 평단가 대비 괴리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질질질 흘러내려요. 그럼 뭐야? 얘들이 더 이상 주가를 관리할 생각이 없는 거고, 아, 이제 매도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오잖아. 많이 안 나온다는 건 얘들도 계속 고가놀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올린다. 올리면서 정리한다. 올리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메이저 세력들은 안전하게 물량을 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얘는 돈이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을 매집하면 정말 뭐 수백억에서 많으면 수조 원까지도 매집을 하는데 이 많은 물량들, 골드만삭스가 들고 있는 이 물량만 다 팔아도 여기서 뭐 10%, 20%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누가 가장 손해봐? 누가 가장? 세력이 가장 손해보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가장 손해보는 겁니다. 왜?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도 천천히 올리면서 빼지 여기서 그냥 막 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량들을 계속 보면서 홀딩을 해야 돼요.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량을 던지는 순간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우리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들이 뭐 매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 관리하면서 올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항 때도 없습니다. 저항 매물도 없어요. 10만 원도 뚫어줬어.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돈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서 또 오늘 뭐 저녁에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고 뭐 내일장도 볼 거고 다음 주도 보겠지만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끌어올려. 그러면은 뭐야? 홀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력들 평단가 대비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돈이 안 들어와. 거래가 안 발생해. 이렇게 크게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얘들이 매수를 멈췄구나. 시장가 매수를 멈췄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로 정리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이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실시간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중간에 뭐 변동성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면은 이제 눌림목 매수 기회도 잡아볼 수 있으니까 매수 타점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말했어요. 분명 말했습니다. 매수는 뭐야? 비중을 작게. 자, 비중을 작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2달 전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도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 안 할래 그런 거 없고 다 같이 대응해야 된다. 매도할 땐 또 매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연락처를 또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리면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네,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에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폭등. 야, 이렇게 2%, 3% 말고 정말 20%, 30% 올라라. 폭등하라는 의미로
폭등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매일 신고가 폭등 이렇게 댓글 남겨달라고 하니까 진짜 올랐잖아요. 아시잖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주시고 만약에 제 영상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했는데 이 분석 내용이 나의 견해와 좀 다르다. 나는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해 하시면은 댓글에다가 욕을 써도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욕 많이 먹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욕 쓰지 말고 다짜고짜 욕 쓰지 말고 관점을 왜 틀렸는지 그걸 좀 적어달라 이거죠. 그럼 저도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또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의미로 제가 뒤에다 또 히든 종목을 준비했어요. 히든 종목. 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단타야. 난 단타만 할래. 나는 중장기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해야 되는 장세가 있고 중장기를 해야 되는 장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단타가 먹혀요. 왜?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지고 오늘 올랐다가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중장기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중장기 전은 손실이야.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단타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상승장이잖아.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뭐예요? 모아가는 종목을 해야 돼요. 모아가는 종목. 근데 모아가는 종목과 단타 종목은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모아가는 종목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뭐야? 안전해야 돼. 안전한 게 첫 번째입니다. 기업 안전. 왜? 3월달이 되면은 또 뭐야?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 잘못 건드렸다면 진짜 상패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해야 되니까 실적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주 찾으라고 하니까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만 잔뜩 매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이미 좋다라는 건 이미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고 더 이상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종목은 기대감도 살아있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기 시작한 종목, 이런 종목을 잡아야만 상승 초입에서 잡을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또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예,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